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미국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이 지원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그냥 이 주도권이 바뀌고 있죠. 그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투발하는 수단이 바로 하이마스 그리고 에메랄레스 이 두 종류인데, 하이마스 M142 하이마스는 한 발 쏠 수 있고, 우리 한국군도 가지고 있는 M270 에메랄레스는 두 발의 에이테킴스를 쏠 수 있죠. 그런데 23대의 에메랄레스를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동안 단 한 대도 러시아의 이 대포병 사격에 깨지지 않았는데, 드디어 러시아가 이 에이테킴스에 이를 부드득 갈고 있는 러시아가 드디어 에메랄레스 한 대를 잡았습니다. 그 전 과정을 동영상과 함께 러시아가 공개를 했는데, 정말 안타까운데요. 유폭도 일어나는 것으로 봐서 어쩌면 에메랄레스 탄들이 조금 더 많이 파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기도 하는데, 이 동영상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신형 212 NFS 잠수함 내척 계약을 마무리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우크라이나가 F-16을 실전에 투입했다라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그 발진 기지는 루마니아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탈리아 해군이 노후화된 사우로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212 NFS급 잠수함 내척 도입 계약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계약된 세 척 외에 최종 함인 4번함을 5억 유로의 핑칸티에리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유럽 4개국이 러시아 모스크바를 타격하기 위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European Long Strike Approach, 약칭 엘사 프로그램인데, 이 미사일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1000km급 순항미사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게 엄청난 숫자의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얻어맞은 러시아가 그 잔해를 수집해 분석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에이테킴스의 탄두와 유도부, 주요 부품들을 모두 확보하는 데 성공해 이 미사일을 교란하고 방어하기 위한 대응책 개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2대의 무인기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해 최근 시험 비행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쌍발 엔진과 델타입 구조의 이 전투기는 작전 지역에 도달하면 동체에서 분리되는 2대의 무인기가 떨어져 나와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로 개발됐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일반에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루마니아를 거점으로 이미 F-16 작전 운용을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서 선전 자료를 받아 공유하는 밀 블로거들이 최근 위치를 확인해 줄 수 없는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공군 F-16이 첫 공습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해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212 212 잠수함이죠. 독일에서 만드는 212 잠수함 1800톤 정도 되는 수중 배수량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214급하고 비슷한 덩치의 잠수함인데, 이거를 지금 기존에 4척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4척은 우리 214처럼 AIP 잠수함. 그런데 요즘 배터리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굳이 AIP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리튬 이온으로 변경된 게 212 NFS인데, 이 리튬 이온 방식의 212 NFS를 4척 계약을 했고, 그 중에 3척은 독일에서 현지 생산, 1척은 이탈리아 현지 생산으로 계약을 마무리했다라는 거고, 기존에 이탈리아 국산이죠. 사우로급 잠수함, 구형 잠수함 4척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전부 퇴역하고 212로 간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잠수함 8척 체제를 계속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항공모함 또는 수상함 이런 것들의 규모에 비해서 잠수함 숫자는 이탈리아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이탈리아의 그 마피아의 총본산 이탈리아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 마피아하고 조선소들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조선소들이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고, 마피아가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조선소의 매출을 올려주는 차원에서 마피아의 로비가 들어가서 이탈리아 해군의 항공모함이나 상륙함 또는 전투함, 구축함들이 생각 외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탈리아라는 국력 외로 굉장히
크게 많이 생산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잠수함은 8척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선소가 이탈리아가 아니고 독일이기 때문에 마피아의 영향, 마피아와 뭔가 나눠 먹을 수 있는 이런 조선소가 아닌 독일 조선소이기 때문에 마피아가 잠수하면 아마 그냥 뭐 그거는 그냥 계획대로 가고 이건 근데 우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이 해. 이런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숫자입니다. 자, 이게 NVIDIA에서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한 CG인데 이렇게 할 거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 4개국, 영국, 스페인, 독일, 스웨덴 이 4개국이 유로피안 순항미사일 이렇게 해서 롱 스트라이크 어프로치 뭐 롱 스트라이크 하려면 한 2500km 하든지 근데 1000km급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생긴 걸 한다. 그런데 그럼 속도는 초음속이냐? 속도는 아음속이다 이겁니다. 아음속으로 하려면 스텔스로 하든지 제즘처럼 또 스텔스가 아니라면 초음속 또는 극초음속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걸 21세기에 왜 개발하는지 또 이 선진국들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으나 부디 이 형상 비슷하다면 초음속으로 하고 이 형상은 그냥 뭐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 그러면은 스텔스로 하기를 강추합니다. 자, 러시아가 에이테킴스 1을 부득부득 갈고 있죠. 그래서 에이테킴스 그동안 맞은 거 잔에 다 갖고 와 해가지고 다 맞춰보고 이거 맞춰보고 저거 맞춰보고 해서 여기 이제 유도부 뭐 이런 거 다 해보니까 이런 거 이렇게 하네. 자, 그래서 우리 방해전파 우리 개발할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탄도미사일인데 무슨 또 방해전파를 할 수 있다는 건지 탄도미사일 제밍한다고 무슨 또 효과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러시아가 그 정도로 에이테킴스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건 뭐 그냥 AI가 그린 CG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투기 델타익이라고 하는데 이건 델타익이 아니라서 이건 아니죠. 이런 형상은 아니죠. 델타익으로 만든 전투기에 2대의 무인기가 수납되고 합체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독수리 오형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드라마가 있었죠. 정말 인기 있었는데 거기 보면 1호부터 5호 오형제가 합체를 합니다. 그 합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호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1호기면 2호기, 3호기는 무인기고 이게 분리가 되어서 현장 가서 또 작전한다. 그게 또 다시 또 합체가 되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걸 중국이 만들었다. 그리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미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라고 하는데 정말 성공한 게 맞다면 새로운 개념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거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린 CG입니다. F-16이 폭격하러 가고 있죠. 자, 이 F-16이 루마니아에서 출격해서 어딘지 밝힐 수 없는 모체 폭격을 했다라고 우크라이나 밀 블로거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우크라이나 군에서 나온 자료들을 받아서 마치 러시아의 라이바처럼 그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관영통신, 군 통신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루마니아에서 출격해서 모체 폭격했다라고 하는데요. 루마니아에서 출격하려면 F-16이라는 이 소형 비교적 작은 기체로 600갤런짜리 보조연료 탱크를 탄다 하더라도 크림반도 이상으로는 동진할 수 없죠. 루마니아라는 이 특성상. 그러면 공중급유를 해줘야 되는데 공중급유가 우크라이나 없죠. 그래서 이게 과연 사실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지금 네덜란드에서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이 네덜란드가 24대 주기로 했고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이 이렇게 인수를 받아서 연습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소유권은 아직 네덜란드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는 작업에 착수했고 그리고 곧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가 이제 드디어 정말 F-16을 가지고 이 서방제 전투기인 F-16을 가지고 서방제 무기를 사용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시점이 이제 곧 온다라는 시기가 왔습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MLRS 드디어 러시아 입장에서는 드디어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한 대가 깨져버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대량으로 공유한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크림반도에 쏟아부으며 러시아군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우크라이나군의 에메랄레스에 이를 갈던 러시아가 결국 전력을 총동원해 에메랄레스를 처음으로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첫 번째 에메랄레스 손실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6월 28일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오주에서 작전 중인 우크라이나군 에메랄레스를 이스칸데르 M 전술 탄도미사일로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전쟁 정보를 공유하는 한 밀 블로거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러시아군이 촬영한 69초 분량의 드론 영상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처음으로 에메랄레스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6월 내내 미콜라이오 일대에서 크림반도를 향해 발사된 에이테킴스 미사일에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서 이 에이테킴스 발사 플랫폼을 잡기 위해 정보 자산을 총동원했는데요. 일주일 넘는 추적 끝에 헤르손 전선에서 약 40마일 떨어진 세브치코베 마을 인근에서 에메랄레스를 드론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 드론은 우크라이나군 에메랄레스가 보급을 위해 위장 보급창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한 뒤 이곳으로 이스칸데르 M 미사일 공격을 유도했는데요. 해당 보급창은 이스칸데르 M 미사일에 명중한 뒤 큰 폭발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 측 밀 블로그는 보급창 안의 에메랄레스 파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영상 속에서 유폭이 식별되기 때문에 에메랄레스가 파괴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첫 에메랄레스 손실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소식통들은 개전 후 첫 에메랄레스 전과에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인데요. 아직 우크라이나군의 22문의 에메랄레스와 38문의 하이마스 그리고 몇 발일지 추산조차 안 되는 양의 에이테킴스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지금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에메랄레스, M270 에메랄레스 이게 23대가 들어가 있었고 이것보다 이제 반 정도의 수량을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하이마스는 38문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러시아가 하이마스 38문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하이마스 오늘 격파했어 라고 한 거 다 따지면 100문이 넘어요. 그런데 실제 이거 진짜 하이마스네 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었고 전부 거짓말이거나 그냥 더미를 때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다 라는 거예요. 위치는 어디냐? 이 헤르손 바로 뒤, 헤르손 북부 뒤에는 미콜라이오주 인근에서 있는 이 빨간 점의 이 마을입니다. 여기서 아마 주로 크림반도 쪽을 때리는 그런 용도로 썼겠죠. 그걸 이제 야 잡아 해서 강력한 지시가 내려갔을 테고 러시아 드론이 이 에메랄레스를 찾기 위해서 쫙 깔렸을 테고 그런데 그동안 이 에메랄레스가 또 하이마스가 한 대도 격파되지 않았던 것은 주로 이동할 때 야간에 이동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방심을 한 것인지 주간에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간에 이동하는 모습인데 여기 지금 창고, 여기 큰 건물이 있죠. 이 창고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창고가 아마도 보급창, 임시 보급창으로 쓰는 그런 창고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지금 들어간 에메랄레스를 볼 수 있는데 동영상 한번 보시면 에메랄레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론이 포착했어요. 이 드론은 러시아군 드론입니다. 그리고 그 에메랄레스가 계속 도로를 따라 이동합니다. 그걸 전 과정을 대낮이기 때문에 드론이 계속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창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제 표적이 나왔죠. 자, 첫 창고에서 안 나와. 그럼 여기네. 해서 지금 표적 정보를 전송을 한 거고 여기다가 때려버린 겁니다. 때려서 어떻게 됐냐. 자, 이렇게 엄청난 화염이 지금 일어났죠. 그리고 후반부를 보시면 갑자기 뽕 하고 유폭이 살짝 되는 게 보입니다. 유폭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또 큰 어떤 폭발물이 제법 큰 폭발물이 폭발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창고를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그런 중소형 공장들, 뭐 샌드위치 판넬 이런 것들로 된 그런 건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화염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이제 폭발이 또 일어납니다. 아마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보급을 받으려고 했던 그 탄이 파괴된 것은 아닌가. 모쪼록 이 창고 내부에 많은 양의 이스칸데르가 없었기를 바라고 많은 양의 이스칸데르가 사라졌다면 이 에메랄레스 한 대 파괴된 것보다 더 큰 피해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길 바라고 소수의
이스칸데르 미사일만 파괴됐기를 바라는데요. 아무튼 러시아가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22척이 아니네요. 22문의 에메랄레스 그리고 38문의 하이마스가 남아있다. 23대 중에 딱 한 대 격파한 거다.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우울한 말을 러시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도 대낮에 이렇게 다니고 하는 이런 나사 풀린 행동은 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